어도비 맥스에서 옷을 입고 나왔는데 디지털 옷이잖아요. 옷이 색깔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저거를 바로 사람들이 입고 다니기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근데 저게 커터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방석이 될 수도 있고 쇼파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제품을 낸 회사가 어도비잖아요. 소프트웨어 기업이 그거를 들고 온 거잖아요. 업의 본질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어느 순간 우리는 인테리어 기업인 거고 경계는 사라지는 거죠, 사실은. 기본적인 선택의 폭을 지금은 옵션으로 매뉴얼로 몇 개만 주고 있는데 아예 고객들한테 프롬프트로 줘버리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제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세그멘테이션보다도 그 사람의 디지털 DNA를 바로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식당에서 돌아다니는 로봇도 사실은 그냥 단순히 딜리버리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야, 내 건 언제 나와? 이렇게 사실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상호작용이 생긴다는 거고, GPT라는 게 어디에나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제 앞에 있는 카메라한테도 카메라로 당장 잠시 다른 데를 비췄다가 나를 비춰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아이디어상으로는 모든 사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어떤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기존에 없던 폼팩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핀 AI 같이 여기다 장착하는, 저는 나중에 볼펜도 만들 수 있겠다. 볼펜도 사실은 여기다 꽂고 다니면서 우리가 펜도 쓰고, 여기 핀에서 보여주는 거 사실 다 똑같은 개념들이잖아요. 그게 볼펜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액세서리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폼팩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전에 먼저 들어오겠죠. 넘어서 사람들이 쓰지 않았던, 전혀 보지 못했던 폼팩터들이 굉장히 등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휴대폰을 꼭 들고 다닐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은 핀 AI도 휴대폰으로도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어폰만 꼽아서 전화를 하거나, 화면이 필요할 때는 여기서 이제 비춰주는 식으로 문자를 오면 읽어준다거나, 그런 식의 이제 장치들이 그전에 프로토타입이 나왔던 것들도 사실은 있기도 하죠. 이게 제일 좋은 거는 그 안에 있는 여태까지 지능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말 그대로 이 지능을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들, 예를 들어서 뭐 녹음을 해줘, 뭐 들었는데 약간 이제 뭐 번역을 해줘,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나올 거죠, 이제 사실은. 글래스가 사실은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경집이 굉장히 달릴 수도 있겠다. 왜냐면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이제 나의 맞춤형 렌즈를 다 찰떡부탁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휴대폰을 개통할 때 매장에 가는 것처럼 이게 안경집에 갈 일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공간 컴퓨팅 얘기가 당연히 이어질 것 같아요. 공간 컴퓨터 안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기존에 없던 데이터가 모이는 게 오감 데이터잖아요. 나의 숨소리나 심박이나 나의 신체 데이터들, 생체 데이터들, 그거를 사실은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분야가 의료 쪽이긴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제 음성을 듣고서 당뇨병인지 아닌지를 맞추는 게 한 80%, 90%까지 왔다라고 하거든요. 사람은 발냄새도 있을 수도 있고, 기침 소리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목소리가 내 목소리로 나오다가 갑자기 우리가 감기 걸리면 목소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간 안에서 갑자기 다 인지를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다 모았을 때 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당연히 의료 쪽은 더 빠른 시그널을 주던가 아니면 빨리 초기 증상을 잡아서 치료를 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핏이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두 번째는 이제 광고도, 왜냐면 당장 비전 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눈으로, 시선으로 다 제어를 하니까 내가 어디를 얼마만큼 보는지를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다가 광고를 줘야지 저 사람한테는 가장 좋을지, 효과적일지, 당연히 이런 고민은 되게 많이 할 것 같고, 사람인지라 그거에 반응을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공간의 데이터가 모인다는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즉각적인 반응을, 왜냐면 누구나 다 ROI를 원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도비 맥스에서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게 디지털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 옷이 색깔이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디지털 제품이잖아요. 저거를 바로 사람들이 입고 다니기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근데 저게 커터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커튼을 집에 가면 항상 처음에 있던 분위기가 있고 이걸 바꾸고 싶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저 커튼을 저런 디지털 옷들의 감으로 커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특정 소품이라던가, 그게 이제 방석이 될 수도 있고 쇼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이어지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가전 색깔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나오잖아요. 지금은 맞춤형을 해준다고 했을 때 지금 나오는 제품은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그레이밖에 없으니까 이 색깔 말고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조금 발전해 준 게 치마 색깔로 조금 몇 개 더 주는 건데, 나는 이게 어느 날은 우리 집을 굉장히 환하게 톤을 맞추고 싶어요. 하얀색으로. 근데 지금 거기 있는 드레스 색깔은 내가 원하는 컬러와 디자인 색깔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럼 가전의 표면이 우리 집에 다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사실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다 가구를 바꾸고 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그걸 또 역할을 해주고 상호작용하는데 인공지능이 그거를 만들어주고 인공지능한테 그걸 또 시키는 거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맞춤형이라는 의미가 지금도 굉장히 기업들을 맞춰주려고는 하고는 있는데 인공지능이 거기 결합되는 순간에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영상일 수도 있겠고 신발도 있잖아요. 오감에서 냄새도 되게 전 중요한 요소인 것 같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발을 거기 넣어주면은 깨끗하게 살균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표면을 제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 신발을 뺐을 때 내가 원하는 뭐 박하향으로 이게 돼 있거나 아니면 약간 뭐 딸기향으로 우리가 향수를 뿌리는 것처럼 마치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향기를 생성할 수 있게 인풋을 또 넣어줄 수도 있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소리 같은 경우에도 고객한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고객들은 전기차를 몰 때 파워 드라이빙 하시는 분들은 엔진 소리 막 부릉부릉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느낌이 좋다는 거예요. 전기차는 약간 이렇게 너무 모기 같잖아요. 이렇게 왱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싫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근데 그래서 소리를 입히는 거죠. 완전히 실제로는 전기차인데 내가 실제로 운전하는 동안에는 엑셀을 밟으면은 엑셀의 그리고 실제로 제가 도로 주행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걸 변형시켜가면서 타봤는데 거기에 비행기 부스터 같은 게 있어요. 소닉 부스터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엑셀을 세게 밟잖아요. 그럼 거기가 이제 한 250까지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비행기 느낌이 나요. 차 안이 약간 비행기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만약에 그걸 태웠었는데 아이들은 거의 열광의 수준인 거죠. 비행기를 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실제 이건 전기차거든요. 그 소리를 만들 때 지금은 정해진 사운드를 맞춰서 입히는 방식인데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때그때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맞출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제 소리 하나를 저렇게 입혔어도 완전히 고객한테는 다른 경험이구나. 근데 그걸 타니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게 마치 기체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달리는 거 되게 많잖아요. 모터사이클의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지금은 몇 가지 제한적인데 그 생성 인공지능이 도입이 돼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모빌리티 안에서도. 그런 면에서 이 생성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요소들을 결합돼서 만들 수 있는 경험도 있고 특정 요소 하나만 잘 넣었을 때도 굉장히 소비자들이 다르게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런 경험 효과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도 이 정도면은 그럼 더 많을 것 같다. 그럼 생성 인공지능이 지금 다 만들어주는 거 이건 사실은 되게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스피커를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있다면은 빗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얘가 먼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빗소리가 들리는데 이거에 맞는 음악을 틀어줄까? 아니면은 지금 천둥 번개가 치는데 우산을 확인한다던가 여러 가지 각각 이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얘가 지능을 갖추고서 말 그대로 멀티모달이니까 마케팅에서의 TPO 있잖아요. 타임, 시간을 고려한다. 플레이스, 장소를 고려한다. 오는 어케이전, 상황을 고려한다. TPO 같은 이런 거를 보고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주는 게 좋으냐. 그 시간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상황에다가 AI를 붙였을 때 어떤 변화가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또 결합이 됐을 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는지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게 뭔지 당장 저는 글래스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글래스는 제조업체들이 특정 기능으로 만드는 글래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사이클을 할 때 전용으로 만드는 흔히 말하는 AR 글래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이클링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수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굉장히 많은 중소 스마트 글래스 제조업체들이 그거를 많이 만들어 왔는데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게 사실 가장 문제였거든요. 그거를 당장 메타가 내년에 시작이 될 거고 우리가 범용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상황에서의 특정 목적들을 해결해 주는 데는 굉장히 용이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이클을 할 때 속도라던가 아니면은 수경을 할 때 물속에서의 뭐 활동 그리고 우리가 여행지를 갔을 때 쏘는 그 특정 목적들이 있잖아요. 하나의 글래스가 사실은 엄청나게 파워풀해서 다 해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지긴 할 테지만 그런 각각의 목적들을 해결해주는 요소들이 기존에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먼저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어폰이나 이제 그거는 제가 봐도 새로운 폼팩터를 만들어야 되는 없던 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그게 사실은 늦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웨어러블 말고는 일단 우리 주변에 제일 많은 디스플레이하고 노트북 디스플레이도 범용적인 목적으로도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이걸 디스플레이라고 해야 될지 액자라고 해야 될지 헷갈리는 그런 순간 이걸 옷이라고 해야 될지 이거를 디지털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런 이제 경계선이 모여지는 그 디스플레이는 생성의 결과물들을 보여주는데 즉각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음악을 생성하던 이미지를 생성하던 영상을 생성하던지 간에 생성해주는 게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빠를 것 같다는 생각하고 정리하자면 우리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일상의 기기에 얹어 넣어야 거기서 편의성을 제공해야지 이제 사람들이 더 편해질 거고 거기서 없던 변형된 폼팩터들이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폼팩터들이 지금 보면 프로토타입으로 나오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또 다면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더 재미있는 건 최초에 그 제품을 낸 회사가 어도비잖아요. 그 제품을 낸 게 물건을 만드는 데가 아니라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그거를 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놀라운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하더라도 업의 본질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어느 순간 우리는 인테리어 기업인 거고 완전히 그 경계는 사라진 거죠, 사실은. 기본적인 선택의 폭을 지금은 옵션으로 매뉴얼로 몇 개만 주고 있는데 아예 그거를 고객들한테 프롬프트로 줘버리게 되면은 내가 프롬프트를 언제든지 제어할 수 있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맞춤형이 되는 거니까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였는데, 물론 여전히 기본적인 성향을 보는데 도움은 될 수가 있겠죠. 남성이냐 여성이냐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닌데 당연히 있기는 한데, 이제는 말 그대로 세그멘테이션보다도 그 사람의 디지털 DNA를 그냥 바로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디지털적으로 뭔가를 좋아하는지를 네가 원해서 스스로 결정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생성을 하게 해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따지면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을 해주는 거죠. 예전에는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했잖아요. 구간으로 이 정도쯤 확률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구간을 해주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개개인들이 다 포인트를 해주는 거니까 개개인들의 생성점이자 고객들 하나하나가 생성점이 되는 거죠. 마케팅의 생성점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거를 예전에 기업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할 수 있는 역량도 그렇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제는 고객 스스로가 하게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에 기업들이 인공지능으로 역할을 해주면 되니까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또 용어도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패턴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지금 말 그대로 패턴을 만들어주는데, 패턴으로 바로 내가 프린트 온 디맨드 기업에 맡겨가지고 당장 내가 원하는 컵이나 티나 이런 거는 바로바로 오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옷이라던가 벽지라던가. 전통적인 방식이 특히 설문이나 이런 게 사실은 과거에도 뭐 도움이 안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긴 됐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거나 본심을 얘기하지 않거나 이런 게 사실은 많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 도구들로 네가 원하는 걸 그냥 보여줘봐. 그거를 그냥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니까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또 알 수가 있죠. 냉장고 표면이라던가 기능은 둘째치고 그 안에 있는 디자인이 어떤 거였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죠.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내가 알고 있는 건 검은색이랑 회색이랑 몇 개밖에 없는데 그걸 말 그대로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줘봐라.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왔을 때 어떠한 새로운 패턴이 등장할 수도 있죠. 전혀 다른 패턴이. 예전에는 이것 다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말로 듣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이건 눈으로 봐야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결과물들을 줘봤을 때 거기서 또 이제 사람들은 이런 걸 또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죠. 생성한 결과를 내가 원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제품의 기본 프로토타입이 있는 상태에서 몇 가지 요건들, 예를 들어서 크기는 변형시킬 수 없는데 이건 만약에 네가 원하는 형태로 네 마음대로 디자인을 해서 네가 갖고 싶은 형태로 거기다가 생성 도구를 아예 붙여버리면은 거기서 바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이제 그게 하나 이제 수집 데이터가 되는 거죠. 기업이 전반적으로 코디네이터가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그것들을 잘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만약 이것들을 원하는 대로 뭐 생성해 보세요. 지금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이나 아니면은 쉽게 만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구매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것들을 잘 못하실 거잖아요. 프롬프트를 넣는다는 것도 물론 자연어로 되게 쉽긴 하지만은 결과가 분명히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올 가능성도 많고 스킬이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고객들의 관점에서 그분들을 조금 도와주는 부분들도 있어야 될 필요도 있죠. 어르신들이나 이러신 분들도 어쨌든 그런 리터러시 정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기업이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도와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요리를 한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조리기구가 있고 요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유튜브 켜놓고 조리법을 보면서 매뉴얼 따라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글래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있는 그 가전에 지원해줄 수 화면이 있다면은 아예 그냥 거기서 지금 메타가 하고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들 분야별로 유명한 사람들 AI로 만들어서 그 사람하고 기본적으로 채팅을 하거나 이런 정도를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요리계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메타처럼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만드는 레시피라든가, 오늘은 이 사람 표 김치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든가, 그게 글래스의 형태건 아니면 그게 홀로그래픽의 형태건 아니면은 디스플레이의 형태건지 간에 바로 옆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은 좀 됐을 것 같긴 해요. 음식을 만들어도 여태까지 나와 있던 것들은 유튜브에 있는 것들은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리면 그 안에서도 이제 중식도 있고 한식도 있고 그 사람들의 뭐 대가들의 요리들도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해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믹스드 리얼리티 환경에서 도움을 받게끔. 그런 거는 메타가 유사한 그런 시도들이 이미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서드 파티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결합을 해서 우리 공간 속으로 부가가치를 넣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그런 굉장히 특별한 역량들이잖아요. 되게 많이.